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7일 밤 8시입니다. 헨리 밀러라는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배우는 시끄럽게 죽는다. 유명한 배우가 죽으면은 기사가 길게 납니다. 그리고 영화와 관련해 가지고 아주 이야기가 꼬리를 물게 됩니다. 오늘 강수연 씨가 56세에 별세를 했습니다. 56년의 생애 중에서 53년을 연기를 한 분입니다. 그야말로 혼신의 연기로서 한 시대를 대표했고, 그리고 이분의 죽음으로 그와 함께 울고 웃었던 사람들도 뭔가 한 시대가 넘어가는 그런 기분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친 김에 영화, 연극 이런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저는 영화를 많이 본 사람입니다. 조갑제의 시네마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토요일 밤이니까 마음 편하게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년에 본 영화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는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입니다. 12월에 개봉되었던 황정민 씨가 주연하는 국제시장이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국제시장을 무대로 한 영화였습니다. 한국 현대사를 압축한 영화의 이 마지막 장면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할아버지가 된, 그때 이제 70을 넘은 주인공, 거기서는 윤덕수고 황정민이 그 역할을 하죠. 이 할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손자들 사이의 대화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세대 갈등이 그대로 나옵니다. 아들은 이 꼴통 같은 아버지를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으로 몰고, 여기에 아버지는 섭섭하게 생각하지만 참습니다. 이 가족들이 모여 앉은 자리에서 손자가 갑자기 굳세어라 금수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딸이 이 할아버지, 노래 부르는 손자의 할아버지를 면박을 줍니다. 그런 노래 가르쳐 줬다고. 그러니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옆방으로 간 황정민이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하는 말이, 저도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힘들었습니다. 요게 이 영화의 마지막입니다. 카메라가 멀리서 두 개의 방을 비춥니다. 흐느끼는 할아버지의 방, 그 옆에서 즐겁게 노는 자식들의 방, 천국 다음에 한국을 만들었다고 자부하는 60대, 70대와 무슨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헬조선이라고 저주하는 이 세대의 간극을 보여주는 것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영화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이미지를 남깁니다. 그런데 이 영화, 연극, 연기에 대해서 제가 명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주 절묘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최고의 평은 영국 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이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하는 짓이 아니라면은 나는 왜 배우가 굳이 무대에 올라가서 연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 세상의 삶 전체가 다 연극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이게 연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섞여서 살 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표현합니까? 아니죠.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 자체가 연기다 이겁니다. 바로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간파한 사람이 셰익스피어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연극은 바로 삶 그 자체고 그 삶 속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어두운 면, 가장 복잡한 면, 가장 고귀한 면을 연극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셰익스피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연극이다. 근데 7가지 역을 맡는다. 맨 첫째 역이 젖먹이, 철부지,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 그 다음에 열렬하게 사랑하는 연인, 준엄한 심판자, 6번째가 축 처진 노인, 7번째 다시 아기로 돌아간다. 이게 셰익스피어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배우와 연극에 대한 명언 중에서 소개를 하려니까 이 세르반테스가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를 쓴 사람이죠. 근데 이 세르반테스와 셰익스피어가 거의 동년배입니다. 지난 한 400~5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작품을 꼽으라면 셰익스피어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가 꼽히는데 동시대, 즉 16세기 사람이었습니다. 세르반테스가 한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역은 바보다. 연극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절대로 바보처럼 연기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세르반테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바보 연기가 제일 어렵답니다. 왜냐? 바보처럼 하면 안 되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흥미가 많다. 이게 연기의 본질이다. 내가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까를 늘 생각한다. 메릴 스트립이 한 말입니다. 메릴 스트립은 또 이런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주로 최대한 자유롭게 내가 느낀 대로 표현하는 것이다. 하나의 동작이 10가지 말보다 낫다. 연극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영화에서. 연기는 유별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공통된 점을 찾는 것이다. 이것도 메릴 스트립이 한 이야기입니다. 호기심과 통찰력이 없으면 연기는 그냥 비즈니스일 뿐이다. 호기심과 통찰력이 있으면 연기는 창조가 된다. 베트 데이비스의 이야기입니다. 제랄딘 클라크라는 분은 배우는 신을 위한 바보다 라고 했습니다. 헨리 밀러는 배우는 시끄럽게 죽는다. 제가 여행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2005년 무렵에 상미의 여행단에서 껴서 스페인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기업인이 오셨는데 이분이 돈키호테의 무대인, 돈키호테는 소설이니까 그 소설의 무대로 자주 등장하는 풍차가 돌아가는 그 어느 이 촌구석에 갔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준비차 돈키호테를 읽고 왔는데 가만히 이 돈키호테를 읽어보니까 내가 돈키호테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회사를 경영하는데 내가 하는 이 일이 돈키호테 아니겠느냐. 그 돈키호테가 뭡니까? 돈키호테는 16세기에는 들어가면 이제 과거처럼 칼과 창을 쓰는 이 기사들은 힘을 잃게 됩니다. 총이 나오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아직도 과거의 완전 무장을 하고 좀 좋은 일을 해보려고 설치는 돈키호테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풍차가 돌아가는데 그걸 보고 저게 괴물이다 해가지고 그 풍차를 향해서 돌격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빠지죠. 바로 그런 모습. 저는 그때가 노무현 정부 시절인데 노무현 정부가 이게 돈키호테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그 당시에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을 세운 사람들을 저렇게 적대시하는데 아니 대한민국 세운 사람들이 무슨 괴물이나 되느냐. 저 풍차인데 풍차를 괴물이라고 생각하고 돌격하면은 결국 노무현 정권이 자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뒤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또 돈키호테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조선일보에 광고가 나왔는데 이 황교안 씨 얼굴이 크게 나오고요.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부정선거 방지되는 강력한 감시 활동을 하겠습니다. 6일 지방선거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새 정부가 막힘없이 제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금수완박을 보십시오. 그래서 더 많은 부방대원이 필요합니다. 부정선거 방지대원이 필요합니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부방대 동지가 되어 주십시오. 표 부풀리기, 증표 조작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새로운 감시 활동을 총동원 하겠습니다. 촬영 감시단은 투표하러 온 사람들을 촬영하여 숫자 조작을 차단, 사전 투표한 보관소는 24시간 철저 감시, 선관위 임시사무소는 매의 눈으로 상시 감시. 이걸 딱 읽어보면서 갑자기 돈키호테 생각이 났습니다. 돈키호테는 없는 괴물을 만들어서 싸웁니다. 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없는 부정선거를 만들어서 그 부정선거를 막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부정선거라는 것은 투개표 부정을 말합니다. 물론 선관위가 잘못된 행정을 펴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개표, 투표는 공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 10일 새벽 KBS가 윤석열 후보 당선 확실 이렇게 하니까 바로 1시간 뒤에 이재명 후보가 나서가지고 깨끗하게 승복하는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외국 기자들 그걸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있을 수 없는 깨끗한 승복이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투개표가 공정했으므로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죠. 투개표가. 그런데 없는 투개표 부정을 잡겠다고 촬영 감시단 만들고 사전투표 보관소 감시하고 선관위 임시사무소까지 매의 눈으로 감시하겠다고 하니까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돈키호테로 보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그 말은 안 하네요. 6월 1일 지방선거 때는 사전투표 하지 맙시다라는 이야기는 안 한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여행을 할 때 차중에서 심심하면 제가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무슨 영화 제일 많이 보았습니까? 이래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화를 얼마나 여러 번 보았느냐고 물으면은 대충 이런 랭킹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사운드 오브 뮤직, 닥터 지바고, 카사블랑카, 대부, 이런 영화는 5번, 6번 봤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10선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10개를 뽑아보겠습니다. 저의 랭킹 1위는 닥터 지바고입니다. 줄리 클리스티, 오마 샤리프가 나오는 닥터 지바고의 명장면은 마지막 장면 아닐까요? 마지막 장면이 뭐냐 하면은 닥터 지바고가 그 고생을 하다가 형의 도움으로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출근하는 전철길에, 그게 아마 모스크바 아니면 페테르부르크 같은데 타고 가는데 바로 몇 년 전에 헤어진 라라, 줄리 크리스티가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전차에서 나와가지고 허겁지겁 내려서 그 여인을 뒷모습을 향해서 뛰어가다가 심장마비 걸려서 죽는 장면. 또 한 장면은 라라와 헤어지는 모습이죠. 라라가 설매를 타고 가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서 2층 집 창을 깨고 바깥으로 바라보는 장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카사블랑카입니다. 카사블랑카의 마지막 장면, 공항에서 경찰관과 주인공 험프리 보가트가 만나서 나누는 대화. I think this is the beginning of the beautiful friendship이라는 말이 유명하죠. 세 번째가 파괴란 영화인데요. 이게 파괴는
원명이 더 넌즈 스토리입니다. 한 수녀를 다룬 영화인데 이 수녀로 나온 분이 오드리 헵번입니다. 오드리 헵번, 이 영화에는 3시간인데 키스하는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드리 헵번이 수녀로 아프리카 등에서 봉사를 하다가 그때 2차 세계대전이 났습니다. 이제 레지스탕스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수녀복을 다 벗어 던지고 속세로 나가는 장면, 그 골목길을 걸어가는 뒷모습인데 바람이 불어서 이 낙엽이 휘날리는 장면. 근데 오드리 헵번은, 저는 오드리 헵번 나오는 영화를 다 봤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봤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벨기에 출신입니다. 네 번째는 벤 허, 찰턴 헤스톤이 나오는 벤 허. 이 영화는 아카데미상도 가장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한 10분 정도 이어지는 전차 경기 장면이 기가 막히죠. 아마 영화 사상 최고의 스펙타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국제시장. 여섯 번째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클라크 케이블과 비비 안니, 이 장면에서 저는 그 장면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클라크 케이블은 아주 냉소적이고 이 남부 쪽에 있으면서도 남부군을 비판하는 그런 사람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전쟁으로 가기 위해서 비비안니와 헤어지는 장면. 일곱 번째는 사운드 오브 뮤직. 줄리 앤드류스의 그 노래, 수많은 히트송이 이 사운드 오브 뮤직에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찍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스필버그가 만들고 톰 행크스가 주연한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시작 한 10분 정도 노르망디 상륙할 때의 그 생생한 전투 장면은 아마 실제 전투 장면보다도 더 리얼리티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콰이강의 다리란, 이것도 데이비드 린 감독, 닥터 지바고를 만든 그 데이비드 린 감독이 만든 콰이강의 다리라는 영화는 일본군의 포로로 잡힌 영국 군인들이 주인공 알렉스 기네스의 지휘하에 콰이강의 다리를 만드는 겁니다. 다리를 만드는데 영국인답게 좋은 다리를 만드는데 윌리엄 홀덴이 와서 그걸 폭파시킵니다. 열 번째는 러셀 크로우가 주연한 글래디에이터와 똑같은 소재면서도 다르게 만든 스파르타쿠스. 여기는 이 영화는 한 50년, 약 60년 된 영화입니다. 커크 다그라스와 토니 커티스가 나오는 스파르타쿠스. 이게 제가 적어본 나의 베스트 영화 10개입니다. 그럼 가장 좋아하는 배우는 누구냐? 첫째는 오드리 헵번, 두 번째는 마릴린 먼로. 두 사람이 좀 스타일이 다르죠. 마릴린 먼로 나오는 영화도 저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봤습니다. 세 번째가 게리 쿠퍼, 하이눈. 게리 쿠퍼의 매력은 이 사람이 전형적인 미국 남자의 미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눈에서 보면은 강도단과 대결하는 고독한 보안관을 그리고 있죠. 마을 사람들도 겁이 나서 보안관을 다 버리는데, 그리고 나중에 부인까지도 가버리는데 혼자서 강도단과 대결하는, 바로 진실은 한 개인의 용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네 번째는 김승호. 김승호 선생 하면 아마 기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50대, 60년대 흑백 영화 시절에 이 중량감 있는 모습으로 한국 사람들의 애환을 표현한 아주 텁텁한 모습의
김승호 선생. 다섯 번째는 로렌스 올리비에. 로렌스 올리비에는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보다는 사실은 이분이 조연으로 나온 영화가 좋은 영화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는 더스틴 호프만. 일곱 번째는 줄리 크리스티. 닥터 지바고의 랄라 역을 맡았던 분. 여덟 번째는 서부극에 많이 나오는 버트 랑카스터. 아홉 번째는 톰 행크스. 열 번째는 메릴 스트립. 요게 제가 좋아하는 배우 10명이었습니다. 1964년, 65년, 66년 이 무렵에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있었고 64년에는 서울 일원에 비상계엄령이 펴졌던 적도 있습니다. 이때 미국에 사시던 작가 순교자라는 소설을 쓰신 김은국 씨가 미국 어느 잡지의 부탁을 받고 한국에 와서 취재를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잡지에 쓴 르포 기사 중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반정부 시위를 하는 동생과 현역 장교 사이의 말다툼입니다.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나서 김문국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민주주의라는 연극을 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연극을 아주 진지하게 한다. 이렇게 연극을 진지하게 하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실제가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가 된 거죠. 민주주의라는 게 연극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뭐 조선조 때 우리가 민주주의 했습니까? 그때 국회가 있었어요. 1948년 8월 15일에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받아들여 가지고 연극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미숙하겠습니까?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연극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나라가 정권 교체를 피를 흘려서 하는 게 아니라 투표로서 한다. 지난 3월 9일처럼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연극도 진지하게 하면은 실제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연극은 남아 있습니다. 무슨 연극일까요? 이것은 통일 연극 아니겠습니까? 통일을 염원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북한 노동당 정권을 몰아내고 2,500만 노예 상태의 우리 동족을 해방해야 되겠다는 이 일념을 가지고 지금부터 연극을 진지하게 하면은 한 10년 뒤, 20년 뒤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요? 연극을 합시다. 감사합니다.